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깨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 또는 고객이 저희한테 방문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 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임상 저연차 선생님들에게는 치료하는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고연차 선생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 강의의 목표는 어깨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어깨 관절 기능 부전에 대한 평가와 치료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는 어깨 복합체의 필수적인 해부학과 운동학에 대한 완벽 습득, 어깨 복합체의 임상 평가 프로토콜 및 결과 해석을 이해할 수 있고 어깨 복합체 가동성 제한의 임상 양상과 평가를 체득하고 치료 영상을 통한 실제적 임상 중재법을 습득할 수 있다입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처음 서론 부분에서는 매뉴얼 테라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중 통증과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숄더 컴플렉스의 필수적인 해부학과 운동학에 대한 개념 중 통증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숄더 컴플렉스의 필수적인 해부학과 운동학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에서는 임상에서 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중재 부분에서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중재가 있는지 알아보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전 테크닉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숄더 파트니까 상지 부분, 이제 어퍼 파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옵저베이션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먼저 좌우의 균형을 보는 거죠. 어깨 높이가 어떤지, 그다음에 뭐 얼굴의 화스차가 어떤지, 눈의 높이라든지 양귀의 높이, 턱이 이 스터넘 글러네드 포치 사이에 이렇게 잘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이는 면을 살펴보면 이제 클레비클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SC 조인트, 이 부분이 AC 조인트인데 해박적인 자세에서는 이 SC 조인트보다는 AC 조인트가 살짝 위쪽에 있어야 되죠. 클레비클이 약간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지. 만약에 SC 조인트보다 AC 조인트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스캐뷸라가 다운워드 로테이션 돼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운워드 로테이션으로 돼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각도라든지 얘가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지 아니면 너무 솟아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델토이드의 크기, 이렇게 델토이드 크기. 약간 뭐 주로 사용하는 손의 델토이드 크기가 크긴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신경학적 결손도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쪽에서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헤드 포스처를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에서 보이는 분은 이제 현재 오른쪽에 볼의 모양이 왼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서피컬 자체가 살짝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로테이션 시키는 근육은 이제 SCM이 있을 수가 있죠. SCM의 뭐 텐션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 조금 더 확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보시면 이제 요 대상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스캐플라의 모양인데 이렇게 가운데 척추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 스캐플라가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더 멀어져 있는 거. 여기는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좀 더 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AC 조인트 끝부분이 약간 솟아져 있는 거 양쪽이랑 다르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원래 그 주두의 모양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두의 모양이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숄더가 인터널 로테이션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널 로테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 아까 해박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주로 근육은 이제 대흉근, 팩터레스 메이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메이저가 양쪽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짧아진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라테랄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귀하고 이 어깨하고 떨어지는 골반에 이게 펌프 라인, 플럼 라인이 정확히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은 약간 턱이 살짝 들려 있는 익스텐션 방향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왼쪽 아까 왼쪽 여기 왼쪽이죠. 왼쪽을 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라시 카이포시스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CM의 크기 같은 거, 그 여기 볼이랑 이 T7 사이의 각도를 체크를 해서 이제 전방 머리 자세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분의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관절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이거를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예상을 통해서 어떤 근육이 짧아져 있는지, 어떤 근육이 길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세를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자세가 됐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력 청취와 시즌이 끝나면 바로 이제 기능적 테스트를 하게 되죠. 기능적 테스트. 그래서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 패시브 무브먼트 테스트, 레지스티드 무브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한 거에 대해 확신을 갖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측했던 문제가 정말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액티브 패시브 모션에 대한 그 조인트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해서 범위와 통증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이 A부터 B까지의 전체를 관절 가동 범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항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저항이 있는 부분, 제한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전체 범위 내에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의 안쪽 부분에서 먼저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저항이나 제한을 1차적인 원인이 통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이 제한이 되는 부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 이 움직임의 제한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한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한이 있는 범위 안쪽에서 계속 통증이 느껴. 그러니까 만약에 C 부위에 제한이 있는데 A부터 C까지 가는 과정, 어디에선 통증이 생기면 이러한 통증이 제한이 원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제한을 늘리는 것보다는 통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제한이 걸리는 포인트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 통증이 움직임의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움직임의 제한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움직임을 먼저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움직임을 늘려주면 제한이 해결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통증을 제거를 먼저 하게 되면 움직임이
움직임의 제한이 풀려서 움직임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건 조금 다른 문제니까 만약에 숄더 90도 플렉션에 통증이 생겨요. 근데 90도 플렉션까지 가는 동안 계속 통증이 생겨. 그러면 이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게 통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치료해야 되고요. 만약에 계속 통증이 없다가 90도에서 딱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제한이 생기는 거는 이 통증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제한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을 먼저 주는 그런 중재가 필요하겠죠.